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은요, 외환영웅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집중적으로 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원유재고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새벽 4시에는 FOMC 회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시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2부에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과 고민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외환영웅 마스터님과 함께 친절하게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흘러갔을까? 현재 12시가 지나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앞서서 1부에서 오늘 개장과 함께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방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흐름으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반의 상승폭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2,834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98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오늘도 연일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1.25달러 선은 다시 도달을 하지 못하면서 1.24970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1,348달러까지 돌파하고 있는데요. 1,350달러 오늘 다시 복귀 여부, 지지할지 여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0분 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원유재고 발표 크루드오일은요, 64.36달러 선으로 64달러 중반대는 넘지는 못하고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56% 상승분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방 쪽으로는 가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FX 역시 상승분을 지켜내가고는 있지만 1.25달러 선은 다시 한번 복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골드와 크루드오일도 좀 같은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10,000달러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9,88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60%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비트코인, 코인 관련된 부분에 상위 코인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는 그런 좀 두드러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선물 쪽에서 코인 시장 역시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0달러 자체도 깨졌다는 점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지금 2부에 들어서면서 앞서서 저희가 4가지 이슈를 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골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구간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좀 실시간 리딩도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골드 다시 좀 보시죠.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응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달러 인덱스는 오늘장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88.700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34%가 빠졌고요. 어제의 소폭의 고점을 다시 기록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9선도 깨지고 88선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골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면서 1,348달러, 50달러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자, 그러면 골드에 대해서는 오늘 FOMC 이후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골드는 뭐 저희 이슈 시간에 항상 짚어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마스터님의 전략을 가장 먼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빨리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골드가 1348.2달러입니다. 오늘 전후로 해서 어떤 전략과 그리고 흐름 예상하시나요? 예, 먼저 단기 관점을 얘기하면은, 먼저는 1344.34달러, 다시 한번 1344.3달러가 단기 지지선입니다. 분봉 120분봉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차트 있는 분들은 저희 외환영웅 그 히어로 4를 보시면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또 S105도 지금 빨간 선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 1344.3을 계속 지지하시면은 혹시나 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자신 있게 갖고 와 주시고요. 혹시나 이것도 제가 이제 3주 전에 금도 이제 1345.4달러까지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1365.4달러를 찍고 좀 약간 눌리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 지지율은 깨지지 않는 한 1358.4달러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1358.4달러를 돌파했을 때는 지속 상방으로서 금을 계속 홀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진입을 안 하시거나 또는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좀 길게 갖고 가실 분들은 1341.1달러가 혹시라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1344.3달러가 깨졌을 때는 진입을 하고 싶은 분들은 1341.1달러 중기 지지선이 유지된 가운데 진입을 신기로 해 주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58.4달러 돌파할 때 지속 상방으로 금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골드인데요. 앞으로도 상방 쪽으로의 방향을 보신다고 합니다. 단기 지지선도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1344.3달러 선을 좀 단기 지지로 보고 계시고 이 지지가 깨지지 않은 선 안에서 상방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로는 1358.4달러까지의 상승 여력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 잘 확인하시면서 청산 가격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1344달러가 지지되는 한 안에서 또 상방 쪽으로 의견을 좀 주셨는데 마스터님 이어서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같은 상방일까요? 어떠시나요? 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도 네. 저도 이제 뭐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뭐 유가랑 마찬가지인데요.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해치를 할 수 있는 실물설산 뭐 골드랑 그다음에 그 원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지금 밑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뭐 한 번에 꺾여 내려갈 가능성 크지는 않다. 어쨌든 상승 추세 이후에 뭐 하락으로 바로 반락하기보다는 어쨌든 작은 박스권 내지는 쌍봉은 한번 만들어 놓고 뭐 밀려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매수의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매수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김경영 PD 골드도 추가적으로 지금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는 상방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제가 계속해서 이 중국의 명절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이 명절이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서 이런 실수요적인 면모는 좀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UBS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헤지펀드들과 머니 매니저들은 롱 포지션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데이터에 따르면 계속 이제 4개월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롱 포지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FOMC 이 발언 어나운스먼트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널리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드 베어스라고 하는데 골드를 하방으로 보는 사람들이 조금 오늘은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외신 의견까지 저희가 또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이제 12시 8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메인으로 좀 짚어드린 종목 이외에도 오늘장에 조금 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좀 국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하락, 현재 부분에서는 보합권까지 좀 올라온 상황인데요. 121-20.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수익률의 상승 전망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국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저점을 잡아볼 수 있을지 항상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자, 이 구간에서 접근하실 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가격대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오늘의 저가를 확인을 해 보시면요. 오늘의 저가는 121-19.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가로는 121-27.5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보합고까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국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좀 조금씩 또는 뭐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한 전략이 있을까요, 혹시? 보니까 이제 국채 제가 1월 10일 날 아마 왔을 때 아마 시청자 한 분께서 120, 요거 죄송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123.15인가 매수하셨다고 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국채는 중장기적으로 아직은 하방이다. 단기적으로도 하방이다. 분명 팟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월 10일 날. 지금 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120분봉이고요. 지금 여기에 1분봉입니다. 그때도 분명 이 부근에서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S-히어로4가 그때도 빠졌기 때문에 또한 S-히어로5가 하방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는 분, 매수하신 분 분명히 손절 처리하시고 관망하시라고 했고요. 국채는 아직까지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매도의 관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이때도 보시면은 분명 이 일봉입니다. 일봉에서도 S-히어로4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파란불입니다. 넓은 바다입니다. 그러면은 하방입니다. 그러면은 네.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빨간색이면은 태양입니다. 그때는 스카이 다이빙 위로 올라가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듯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파란색이면은 바다다. 그러면은 빠져야 된다. 매도의 관점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국채는 아직까지 매도의 관점으로 봐주시고요. 분명 녹화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13부근인가 그때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손절 처리를 했고 지금도 아직은 매수보다는 차라리 매도의 관점으로 국채는 봐주시는 것이 좀 더 리스크하고 줄이고 수익이 극대화되거나 차라리 관망이 뭐랬습니까? 돈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관망도 돈 버는 거로 생각하고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의 흐름 다시 한번 차트대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차트대로 봐주시는 것이 뉴스나 언론도 중요하지만 차트가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차트만 보시고 통계 확률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좀 리스크를 줄이지 않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적인 관점은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또 신세계 나와주셨을 때 국채에 대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매도적인 관점 앞으로도 열려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 매도적인 흐름 하락 추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고요. 아니, 해설위원님도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계속 저점을 못 찾고 있어요. 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빠지는 종목의 그 지지라인을 또는 바닥을 잡는 게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신고가를 계속 치는 종목에 이제 그 고가 목표가를 잡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데 지금 채권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 자체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일단은 뭐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보다는 어쨌든 뭐 단순히 기술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나오기 전까지는 강한 양봉, 뭐 장악형 패턴이나 이러한 부분들 나오기 전까지는 하방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혹시나 이걸 저점을 잡아가지고 매수로 대응하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내가 완벽한 저점을 잡기보다는 확실히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매수를 하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설프게 아시겠지만 뭐 어설프게 저점을 잡으려고 하다가 거기가 휩쏘여서 추가적으로 더 끌려 내려가는 그러니까 원치 않게 아까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치 않은 다이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혹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고점 매도 또는 저점 매수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항상 모든 투자자들에게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채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는 일단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청산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목표 수익을 좀 기준을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관망하시면서 저점 매수로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저점에서 좀 돌아 세우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난 후에 매수적인 접근이 더욱더 유효해 보이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에 대한 방향성 현재 구간 살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수를 해주신 상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와 현재 구간에서도 문자로도 많이 좀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 먼저 확인할게요. 시청자분이 남겨주셨는데요. 크루드오일을 64.32달러에 두 계약 매수 중인데 어디에서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셔서 현재 구간에서 어떤 가격대를 짚어드려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64.35달러 선이고 시청자분께서는 64.32 몇 틱이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2틱 정도의 수익 중이신데 자, 지금 매도는 목표가겠죠. 청산을 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마스터님 먼저 그 크루드오일 현재 구간 64.32에 매수로 현재 보유 중이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매수하셨나 봅니다. 최근에 방금. 네. 지금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투기성으로 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 3위니까는 2틱 수익이죠. 수수료는 나옵니다. 차라리 추세는 제가 상방이랬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기존에 제가 1월 10일 날 말씀드릴 때 추세는 상방이라서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까쯤에 64.18이 깨지면 익절을 하랬던 거고 지금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방이긴 하지만 좀 수익이 납니다. 좀 이렇게 지금 샀는데 두 계약인데 어디서 매도할 거? 되게 급한 마음으로 제가 그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좀 파시고요. 뭐 5틱, 6틱이라도 수수료 빼고도 수익입니다. 하고 차라리 발표 후에 방금 말씀드린 64.18을 지지하는지를 단타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30틱, 60틱, 120틱 차트를 3개를 켜놓으십시오. 그래서 30틱이 2개 또는 30틱이 4개가 양봉이 된 후에 그러면 120틱이 양봉이 되겠죠. 그때 매수를 차라리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게 보실 분은 아까 좀 했는데 60달러 그때 63.12 그 부분까지 지지하는 것을 본 다음에 진입하시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요즘 뭐 비트코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수익 났다 손실 났다 하는데 이 급하게 매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종목도 얘기했지만은 저번에 말했던 대우부품도 지금 수익입니다. 그냥 중장기적으로 주식처럼 부동산처럼 이
매매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좀 마음도 편하고 손실보다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4.32에 사신 분 네. 지금 한 5틱 정도 수익인데 6틱 차라리 불안하시면 지금 익절을 하시고요. 네. 발표 후에 63.18을 지지하면 그때 사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홀딩 하실 분들은 63.12나 64.18을 보고 단타 매매하실 분은 다시 한번 30틱, 60틱, 120틱 단 중기로 보실 분들은 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3개 차트를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분봉에서 양봉을 띄고 그래서 5개가 양봉이 됐을 때 그러면 15분봉이 양봉이 되겠죠. 그 이후에 진입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단타로 대응할 건지 오버해서 홀딩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30틱, 60틱, 120틱으로 볼지 3분봉, 5분봉, 10분봉으로 볼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불안하신다면은, 현재 뭐 64.32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한 5틱 정도의 수익 구간이신데, 앞으로 30분에는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전후로 좀 청산을 해 주시고, 좀 관망을 하셨다가 64.18이 지지가 됐을 때 그때 매수적인 접근으로 다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신데요. 해설위원님은 지금 어느 제고발표 지금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분에게 어떤 좀 코멘트 주실까요? 네, 사실 뭐 10분 남았는데 지금 포지션을 청산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발표 이후에 빠른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네. 들어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30 자리 쪽 아래 그러니까 한 2구 정도 28이나 2구 깨져서 내려가는 움직임 나오면은 뭐 빠르게 청산을 하고 다시 포지션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지금 들어간 가격에서 저는 뭐 손절만 잘 잡으면 뭐 들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뭐 밑으로 밀려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위쪽으로 한 4, 5 정도는 한번 돌파했다가 뭐 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어쨌든 뭐 들고 계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손절만 잘 잡으면 물론 이제 네. 빠른 움직임 내에서 이제 호가 갭이 생겨가지고 또는 이제 뭐 빠르게 이제 그 거래가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이제 미스가 좀 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지금 매수 포지션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 쪽으로는 두 분 다 뭐 같은 동일한 의견이시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접근과 지금 보유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외환연금 마스터님은 현재 구간 좀 변동성 앞에 두고 좀 청산을 하고 나서 좀 지켜보자. 그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좀 잔잔해진 그 시장 안에서 좀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일단 해설위원님은 지금 접근하신 시청자분의 그런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변동성을 좀 예상을 하시고 접근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의견과, 손절은 좀 정확하게 좀 기준을 잡으신 안에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지금 질문 주신 거 저희가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시청자분이신데요. 자, 일단 천연가스 오늘 꽤 변동성 나왔습니다. 하락으로 5%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 4.52% 빠진 3.0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200선에서까지 좀 올라갔었던 가격대가 오늘 하루장에 3.100까지도 깬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면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 추세를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오늘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좀 들어 올릴 것을 예상을 해서 좀 매수적인 접근도 좀 기술적 반등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해설위원님, 천연가스 저희 쪽에서 함께 뭐 항상 보시잖아요. 지금 오늘은 거의 5% 넘게 좀 밀렸었거든요. 네, 추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단 뭐 아직 추세가 완벽히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단선에 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밑으로도 이평선 2개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도로 수익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오늘 저가를 만약에 깨서 이평선까지 뭐 20일 2평으로 나오는데 이 2평까지 깨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세 전환을 좀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뭐 상방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 옆에서 열심히 또 분석을 해주시는 오늘의 마스터 외환영웅 마스터님의 좀 전략을 들어봐야 할 텐데, 자, 천연가스 현재 구간에서 좀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 또는 전략도 뭐 들어갈 수 있는 접근 전략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 갖고 계신 분은 먼저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S104가 지금 빨간 선이 파란 선을 깨져서 지금 네. 바다입니다. 바다. 파란색. 또한 분봉 120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빨간 이평선을 찍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S105도 지금 하방이고요. S104도 지금 하방. S105도 하방. 혹시나 매수를 안 했다고 하면은 차라리 매도의 관점이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 중기적으로도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S104는 지금 뭐 약간 상방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 S104가 지금 하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보시면은 2.977입니다. 2.977까지 혹시나 매도 치신 분들은 2.977이 깨지면은 지속 하방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해 주시고요. 혹시나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단기 관점으로도 지금 다 하방입니다. 지금 30분봉도 지금 다 지금 파란불, 지금 파란색 바다가 보입니다. 그럼 매도의 관점으로 봐주시고 차라리 진입을 안 하시고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올라올 때 반등할 때 매도의 관점이 지금 천연가스는 맞을 것 같습니다. 신규는 매도의 관점으로 반등할 때 이쪽 말씀드린 이평선 이쪽이 부닥쳤을 때 이쪽이 한 3.1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3.166 또는 좀 단기적으로 급하게 좀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단타로 3.097 올라올 때 매도로 봐주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한 90%가 좀 낫지 않을까. 매수보다는 매도로 관점을 봐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추세로는 계속해서 매도적인 관점으로 살아있다라는 좀 확인을 해주셨고요. 신규 포지션 진입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도 짚어드렸습니다. 반등 시 3.166선 그리고 3.097선에 대해서 함께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큰 변동성이 나왔던 천연가스까지 매도 추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제 유튜브에 정말 많은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남겨주시고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해외 선물 안에서 좀 흔히 쓰이는 단어,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자, 일단 휩소에 대해서 여쭤보신 시청자분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휩소의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갑자기 기울거나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안에서는 저희가 추세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길게 본다면 긴 추세 안에서 이제 만약에 상방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방 쪽으로 갔었는데 이 안에서 하방 쪽으로 갈 것 같았던 그 한 번의 그 페이크죠. 이런 속임수를 좀 휩소라고 좀 흔히들 전문가님들이나 마스터님 그리고 해설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휩소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가 또 분석을 드릴 때 많이 말씀드리는 만큼 전략 안에서 그 휩소라는 단어 그리고 차트 안에서도 확인을 해보신다면 더욱더 좀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휩소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많은 또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뭐 그 밖에도 다른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대가 저희가 또 원유 재고 발표를 좀 짚어드리고 그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질문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27분, 28분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자, 시세 먼저 흐름을 살펴드리고 원유재고 중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일단 현재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격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달러 초반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4.34달러 선입니다. 일단 재고 발표를 앞두고 시작하는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에서 시작이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전치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상치 자체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나왔었고 실제치 역시나 좀 재고가 더욱더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측치 이번 주 오늘은요. 조금의 소폭의 재고 상승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설위원님과 그 마스터님도 뭐 발표 직전이니까 빠르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고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일단은 뭐 아까 좀 늘어난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으로 부합하는 정도? 네,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발표 나왔을 때 큰 변동성이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1분도 남지 않았는데 마스터님은 재고 발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맨날 말씀드린 재고 발표는 좀 모르겠습니다. 뭐 재고 발표 나와야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렇죠? 누구도 모르는 얘기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64.18을 지지해주냐 단기적으로 64.18 아까 전에 그 64.32에 매수하신 분 분명 64.3738 5틱에서 6틱 좀 청산하는 게 왜냐면 지금 아마 불안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다음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발표 전에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긴 추세를 보실 거면은 그 전에 지지와 저항을 보신 후에 들어가셔야지 좀 마음이 편합니다. 발표 전에 매매하신 거는 좀 상당히 리스크를 거의 안고 매매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매매가 아니라 투기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일단 재고 발표 이제 10초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함께 해드리는 부분이죠. 저희가 1분봉으로 세팅을 하고 호가창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가 64.27까지 시작 전부터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발표와 함께 일단 1분봉으로는 아래로 좀 길게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좀 매수로 좀 상담 주셨는데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마스터님이 몇 틱 차이에서 수익을 좀 청산하시라라고 하셨는데 아주 좀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가 지금 68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꽤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680만 배럴이요? 그렇죠. API 쪽에서는 332만 배럴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집계가 됐었는데 지금 EIA 쪽에서는 한 배 정도로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선 기관 원유 재고를 발표하는 기관 API 쪽에서는 320만 배럴 정도가 증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기관 자체는 EI 쪽에서는 68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실제치인데요. 예상치에 대해서는요, 일단 126만 배럴 정도였습니다. 12만 배럴이었는데, 꽤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일단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재고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일단 가격대 하방 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4.11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발표를 하고 1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대 어떻게 좀 붙어지는지 64달러 초반까지 빠르게 밀리면서 64.03까지, 02까지. 자, 이제 그렇다면은 64달러에 대해서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64.03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발표치, 예측치와 이전치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표는 EA 쪽에서 680만 배럴이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1,100만 배럴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680만 배럴 증가 소식과 함께 방금 64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현재 63달러 후반대까지 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64.02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틱 구간의 틱 마디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64달러 초반대에서 63달러 말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4달러에서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죠. 네. 아까 전에 시청자분한테 분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5틱, 6틱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 얘기하지만은 이 해외 선물이 50틱, 100틱, 200틱 움직인다고 해서 제가 가끔씩 방송에서 5틱 수익, 5틱에서 8틱 수익 나면 청산하라고 가끔씩 얘기합니다. 한 계약, 두 계약 정도에서는 10만원, 20만원이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10계약, 50계약, 100계약 들어오면 500만원, 1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틱, 8틱을 청산하고 관망하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제 얘기를 들었으면 좀 편안하게 지금 하실 거고, 분명 64.18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습니까? 63.12까지 지켜보시고, 여기서 지금 저점 매수하지 마시고요. 관망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64.18을 돌파하지 않는 한 아직까지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63.12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매수를 진짜 하고 싶다. 그럼 이를 악무시고요. 팔짱 끼시고 지켜보신 후에 63.12까지 지켜보시고 차라리 안 사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관망도 그냥 돈 안 버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매매하는 순간 손실 나는 겁니다. 매매 시장에서 매매하는 순간 손실 난다 생각해 주시고 관망은 돈 버는 거다. 그래서 지금 63.96인데 63.12까지 지켜보신 후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3분봉, 5분봉, 10분봉 차트를 3개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분봉이 3개면은 9분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4개면 12분봉이 됩니다. 그 3개에서 4개가 양봉이 뜬 후에 그 다음에 진입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제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느긋한 마음으로 아니면은 매매하고 싶으면은 매도 대응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쪽에 그 매수 들고 계셨던 시청자분께서 이전에 청산을 했다라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아주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말 잘하셨고요. 옆에서 마스터님 박수도 쳐주시고 일단 현재 64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또 소폭에 반등을 하면서 64.04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63.12달러까지 눌림 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렸고 가격대, 유효한 가격대를 또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네요. 자, 지금 오늘 재고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좀 다른 결과죠? 일단은 보세요? 예상치보다 상당 부분 증가돼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한번 좀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주요 가격대는 64.03 오늘 시가 부근이 가장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버텨내주면은 위쪽으로 어쨌든 반격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만약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한 차례 더 아래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격이 한 차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밀 거였으면은 사실 63.95 이 자리 이제 깨면서 상당 부분 아래쪽으로 좀 밀어줬어야 되는데 거기를 밀어내지 못하고 어쨌든 밑골이 달리는 걸로 봐선 반격도 충분히 한 차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떨어지고 64달러 그 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데 한 번에 다시 한 번에 추가적인 반등 한번 나온 이후에 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저희가 원유재고 발표 실시간으로 중계를 도와드렸는데요. 36분 31초 지나가면서 5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대가 조금은 잠잠해진 상황인데 자, 크루드오일에 저희가 또 집중을 했을 때 다른 종목들에서도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채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이 국채에 대해서는 매도뷰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
말씀이셨는데요. 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21-17.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9%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저가도 다시 한번 좀 테스트, 그 이상으로 좀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요, 1.25달러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0.54%까지 올라가면서 1.250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달러가 추가적으로 더욱더 하락하면서 88.650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0.40%까지 빠졌고요. 자, 오늘의 저점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저가는 88.635인데 현재 구간 88.645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FOMC 이제 한 3시간인가요? 3시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먼저 해설위원님, 그 달러가 지금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FOMC 전까지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네. 그 달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거를 막을 만한 요인이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달러 아래쪽으로는 90일 깨질 때부터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그 이전에도 이제 뭐 트럼프 1기이고 트럼프가 어쨌든 뭐 막무가내의 이미지가 좀 있긴 하지만 미국 기업들한테 최대한의 효과와 그다음에 좋은 부분들을 뭐 지속적으로 좀 주려고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네.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기초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달러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국채도 빠지고 달러도 빠지고 오늘의 시장 FOMC를 앞두고 두 부분 다시 한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지금 달러 인덱스 함께 보고 계시잖아요. 네,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좀 그냥 급하게 좀 보자마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예. 지금 일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S-히어로4가 지금 바다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밑으로 S-히어로5도 파란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봐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분봉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분봉도 지금 10분봉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이평선이 지금 기울기 하방, 또한 S-히어로4가 좀 파란색, 또한 S-히어로5도 바다입니다. 파란색. 그러면은 매수의 관점, 저점 매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방이면은 그냥 하방에 맞춰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저점 매수 잡는 것보다 손실 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 맞춰서 그냥 매도로 봐주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또한 단기적으로 볼 때도 매매 습관도 좋은 거고, 또한 수익도 훨씬 더 나았고 손실은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달러는 하방으로 아직까지 지금 봐주시면서 매도 대응으로 올라올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매도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시 매도적인 관점, 여전히 매도 하방 쪽으로 두 분이 함께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유 재고 발표 10분이 지나갔고요. 원유는 다시 64달러 초반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4.29달러, 3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다시 가격대 원상 복귀됐다라는 점, 차트와 호가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유튜브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또 상담 도와드립니다. 저희 애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 통화를 좀 중점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시청자분 같으신데, 캐나다 달러를 0.81520에 한 계약을 매수로 현재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절가와 목표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유로 FX 올라가고 있고 캐나다 달러는 현재 흐름 어떠한지 먼저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안에서요. 지금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3월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0.57% 상승하면서 0.8157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시청자분께서 0.81520이니까요.
지금 소폭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죠. 끝자리 580이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5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의 수익 구간이신데 한 계약만 지금 좀 시험적으로 태우신 것 같은데요. 자, 손절과 목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과 목표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차트 두 분께서 함께 봐주시고 계십니다. 가격대는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터님. 네. 자, 일단 해설위원님 지금 한 계약만 좀 실으셨는데 네, 통화 예. 캐나다 달러도 유로와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흐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대비 모든 대부분의 통화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의 방향성을 네. 뭐 아래쪽으로 잡고 대응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캐나다 달러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굳이 목표가를 보자라고 하면 직전 고점 라인 때, 그러니까 9월달 고점까지 수준까지는 뭐 한번 뭐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기타 다른 통화들이 지금 모두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달러 역시나 상방 쪽으로의 흐름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한 계약을 일단 매수로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절가 목표가 궁금해하셨잖아요. 구체적인 가격대를 마스터님에게 짚어 주시라 좀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격대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손절 틱과 그리고 목표 청산 틱은 어느 정도 잡을까요? 제가 서울경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익절, 그러니까 이익이 나고 있을 때는 손절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제가 매수한 본절가를 본절로 잡고 본절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관망하는 거. 손절은 잡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잡지 말고 본절, 자기가 매수하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에 왔을 때 과감하게 청산할 준비하시고요. 지금 좀 안 움직이는데 잠시만요. 네. 익절은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봐주세요. 캐나다 달러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네, 먼저는 하여간 네. 손절은 본절로 잡고 대응해주고. 손절은 본절로. 예, 본절로 잡고. 손실이 나면 안 되죠. 이익 났다가 손실이 나면은 멘붕 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익은 못 챙기더라도 본절 이렇게 해주셔야지 마음이 네. 편합니다. 네. 지금 이게 목표를 좀 이제 좀 목표가를, 잡아보죠. 네,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네. 자, 목표는.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한 계약이라서 조금 사실 애매합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차라리 하십시오. 한 계약을 더. 만약에 길게 보실 거면은 지금 상방인데 만약에 매수할 거면은 한 0.081557 죄송합니다. 맞나요? 0.8 네, 0.8 1557 정도 왔을 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한 계약은 목표가까지 갖고 간다는 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점 지금 보니까 거의 돌파를 다 했네요. 그죠? 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때는 한 0.82038 0.82038까지 좀 안전하게 봐주시고 그 부근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저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계약이라면 차라리 0.02, 038에서 하나 청산하고 나머지는 이익절을 잡거나 본절을 계속 갖고 가면 좋은데 한 계약이기 때문에 좀 시청자분이 성향이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계속 그냥 본절이 올 때까지 계속 헤딩 하시고요. 좀 내 마음은 좀 작다.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아까 전 그 가격에서 파시고 그냥 관망하시는 자세.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자, 통화적으로 이제 손절은 본절 가격에 좀 잡아보시고 한 계약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눌렸을 때 한 계약을 조금 더 추가하시고 목표가는 0.82038까지 보시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섹터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산물 쪽의 질문을 좀 주셨
주셨는데요. 자, 일단 곡물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격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리 2주 정도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약간 주춤한데 매수로 가는 게 나을까요? 라고 밀에 대해서 질문 주셨죠. 자, 그렇다면 밀에 대해서 먼저 차트 확인을 하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섹터로 넘어갑니다. 자, 농산물 안에서 밀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3월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밀도 바닥권에서 횡보해서 다시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일에 비교해서 오늘은 1.20%가 빠지면서 452-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오늘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매수 방향으로 봐도 될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2주 연속 이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어제장까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그대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가끔 좀 여러 번 주시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이거든요. 네. 일단은 뭐 밀은 460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460.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박스권, 그러니까 저점에서 반등 나오고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460에서 좀 막혔다가 그 자리 돌파되면서 한번 슈팅이 강하게 좀 났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돌파 확인 이후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매수 좀 살아있고 460까지 좀 본 이후에 다른 추세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마스터님도 추가적으로 코멘트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차트가 잘 안 움직여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455.4 여기를 돌파하면은 상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455.4 좀 중기적으로는 상방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455.4를 기준으로 돌파하냐 저항이 되냐에 따라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 드렸고,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뤄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에도 이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과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내일장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연용 마스터님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항상 긴장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좀 송구합니다. 아무튼 매매 시장에 있어서 매매를 하는 순간 손실이 난다고 생각하시고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관망도 돈을 버는 거라 생각해 주신다면은 손실보다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리를 다스리시고 좀 관망의 자세로 느긋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인드 컨트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김경영 PD 오늘 넘어가는 새벽 내일 좀 바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시면 이제 연준의 어나운스먼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새로운 뭔가 변화는 딱히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지금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가격대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기사 쪽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뉴이어, 뉴 트럼프라고 해서 새로운 해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언행이라든지 행동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FOMC 회의 내용 함께 저희가 김경영 PD 통해서 전달 도와드릴게요. 김영철 해설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니까 이 파생시장에서 항상 위험 관리랑 계좌 관리 잘 하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출연진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가 다양한 상담과 투자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